야, 오늘 방송을 이게 끝까지 다 할 수 있겠나 싶었는데 드디어 마지막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자, 두 분 우리 동지 먼저 민동지 동지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딩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정상근 동지. 네, 정상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저 정상근 동지 혁명투사. 아, 혁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기다리고 혁명을 위해서는 단지도 할 수 있다. 네? 손가락도 자를 수 있다. 그랬던 결기를 가졌던 그렇죠. 우리 정상근 동지 아닙니까? 네. 단지 널 사랑해. 예. 네. 자, 모처럼 관훈 나이트클럽으로 다시 모처럼. 모였습니다. 네. 아유,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이 어즈버 우리 저 동기 형하고는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했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관훈 라이트 클럽을 그렇죠. 멈출 수밖에 없었는데 관훈 라이트 클럽으로 멈춘 게 아니에요. 무슨 프로그램이었지? 국물 없는 기자회. 국물 없는 기자회. 네. 네. 자, 그래요. 국물 없는 기자회. 흑역사였나 봅니다. 바룬 라이트로 돌아온 거 보니까. 너무 이름이 자주 바뀌어가지고 네, 원래 그러니까요. 미디어 토큰가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다시 뭉쳤습니다. 우리 저 민동기 기자님, 네, 그리고 정상근 기자님. 정상근 기자님하고 이제 매주 저 이동형 TV의 네, 수다맨들에서 수다맨에서. 뵙고 있는데 동기 형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네네. 예. 네. 동기 형, 뭐 그대로야. 그러니까요. 네. 네. 방부제세요? 방부제를 먹는 것 같아. 밥에다 밥 비벼 먹는 것 같아. 자세히 보면 네. 머리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무슨 말씀? 원래 좀 빠지. 아니 거기서 더 빠져가지고 아. 요즘 뭐 좀 뿌리고 있어요. 형님, 네. 그러면 저 두피무시네. 내가 바로 두피무신한 거야. 안양역 앞에 정윤서 실장이라고 네. 제일 잘해. 아, 그러네요. 네. 있네 있어. 그렇지. 그 여러분 저기 내가 봤을 때 명태균 씨도 두피무신한 것 같아요. 아. 저 50대 남성 보이죠? 저게 나야. 그래요? 어. 지금 저기 나오고 있어요. 나야 나. 오. 예, 난데 저기 처음에 갔을 때 저렇게 헬기장이 생겼는데 네. 갈수록 덮어지더니 5주차에 가서는 새카맣게 와, 돼버렸어. 전혀 모르겠네. 모르지? 네. 네. 너무 잘하시네요. 네, 우리 정윤서 실장님 정말 잘하시는 분이고 네. 그 민주진영 분들 네. 굉장히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어서 몇몇을 콕 집으시더라고. 대표적으로 최경영 기자님. 공짜로라도 필요하지. 해드리고 싶다. 네. 공짜로라도 해드리고 싶다. 필요하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동기 형 정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형님 네. 좋은 게 뭐냐면은 이 두 발 탈모 염려가 싹 사라져. 와, 정말 구원받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이 머리에 좀 바늘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강선범 형 같은 경우에는 혹시 2번을 찍은 사람이 시술할까봐 무서워하는 그때 우리 그런 분들을 위해. 네. 강성범 씨가 좀 과도한 면이 있어요. 어디 그 냉면집 갔는데 다대기를 무참하게 많이 넣어가지고 많이 짜면은 이 사람이 날 싫어하나 보다. 이 사람은 국민의힘이다. 네. 혹시 이쪽에서 이제 민주진영에서 이제 두피 문신 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로 이제 가시면 될 것 정윤서 같습니다. 실장님 네. 안양역 바로 앞에 있어요. 네. 걸어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아까도 10만 원 쏘셨어. 아, 정말요? 10만 원 안 썼으면은 지금 뭐 그런 얘기 할 이유가 없지. 아까 충만하네요. 앞에 숫자 바뀌는데 네. 저도 소량의 할렐루야. 여기서. 네. 감사합니다. 저기서. 소량의.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얼마예요? 아직 업데이트 안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아유, 저희가 네. 오늘 먹방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방송하면 부패식이야. 오이고. 우리 오징어 순대네. 이거 오징어 순대네요, 오징어 순대. 왔어요. 네. 자, 오늘 우리 저 요리해 주시는 분이 김용민 TV 먹방 해 주시는 분인데. 어이구야. 와, 이게 갈비찜. 뼈를 발라낸 갈비. 아, 왕갈비. 네네. 예. 왕갈비찜. 아, 그렇죠. 예. 형님 드실 수 있어? 왕갈비? 그럼. 우선 드세요. 예. 자,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그 요리해 주시는 분이 네. 이제 홍대에서 장사도 하시고 너무너무 음식을 잘하세요. 이 프로의 느낌이 나네요, 이렇게. 글쎄, 그 이분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지어드렸어. 절대 자기 이름 얘기하지 말라 그래서 흑종원. 흑종원이야, 흑종원. 네. 저분께서. 네. 네. 흑종원이야. 네. 아이고. 그래서 사기를 안 쳐, 그 양반이. 자, 드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맛있는. 자, 요거 좀 드시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요거 수저도 좀 가져주시고. 네. 네. 아이고 형님 떠주시네. 고맙습니다.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 벌써 1,896만 6천 원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아까 뭐 999원, 뭐 3원 이렇게 끝나가지고 이거는 틀림없이 거의 없다가 한 소리입니다.
아니 근데 네. 아까 제가 여기서 네. 그 저기 저 후원금 보낼 때 네. 사람 마음이 이상하더라고. 왜? 아, 뒷자리가 그렇게 숫자가 그렇게 되니까 네. 나도 장난을 한번 쳐볼까. 그러면 거의 없다와 다르지 않는 다를 바 없는 인간입니다. 다를 바 없는. 자, 요 형님 순대도. 우선. 아이고. 순대. 아, 오징어 순대. 요거는 이제 우리 조고님 너무 잘하신다 진짜. 이 명태회 같은데 명태회도 좀 드시고. 이거 셰프 아니에요 진짜? 셰프야 셰프 이 양반. 와 예, 정말 장난 아니다. 아이고. 홍대에서 장사 잘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같이 드시면서 네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자, 진짜 맛있네요. 네. 정말 너무너무 오랜만에 뵙는데 참 우리가 많은 분들을 만났고 우리 예전 방송 보니까 저 최승호 PD하고도 방송을 했었더만. 그럼요. 변상욱 선배하고도 했고. 그렇지. 네. 그때 정준희 교수님도 모셨었고. YTN에 누구 모셨지? 박진수 노조위원 그렇죠. 모셨고. 네. 그때 그래서 당시에 누구죠? 김재련 변호사 남편. 아, 실컷 놀렸잖아. 누구였지? 우리가. 그렇죠. 실컷 네. 놀렸더니 김재련이 나한테 연락이 왔었어. 그 제주도에 무슨 관광 상품 네. 홍보를 했잖아. 네. 그러면 YTN 그만두면은 그 양반한테 제주도 여행권 드리겠다고. 근데 그 양반이 김재련 변호사가 네. 그 제주도에 연락을 해가지고 진짜 그랬냐고. 물회도 왔어요. 물회. 물회까지 왔습니다. 물회. 이거 어떻게 다 먹나? 이거 그릇이 네 엄청 커요. 이거 내가 혼자 다 먹어 이거. 그거를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가 사람이냐 이런 얘기도 가끔 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예. 오징어 순대 맛있어 보이네. 예. DL정 두피문신에서 민동기 기자님 기다린다고 슈퍼챗을 보내셨어요. 아이고. 형님 가봐. 안양역 앞. 너무너무 좋고 뭐랄까 상담받으러 가야겠어 진짜. 내가 그 양반하고 대화를 하다가 네. 너무 내 마음을 촉촉하게 해준 얘기를 많이 들려주셔가지고 그래? 내가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어. 아파서 눈물이 아니라 너무 누나 같은 분이야. 나이는, 정말요? 나이는 72년생이야. 한 살 많아. 좋은 분이야. 제가 한번 진짜 음. 시간을 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점점 빠져가지고 진짜. 두피문신이 네. 그 무슨 경험이 있나 봤더니 그 뒤로 탈모 걱정이란 걸 해본 적이 없어. 근데 되게 자연스럽게 잘 됐어요. 그치. 네.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야매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큰일 납니다 진짜. 이거 한 번에 몸에 숨대는 건데 그 양반이 제일 나. 맞아요. 머리에 바로 들어간 건데. 그래서 그 탈모가 진전되시는 아버지를 위해서 뭐 딸이 아들이 효도 선물로 또 이렇게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대략 300에서 400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파? 근데 찌를 땐 좀 아픈데 네. 지나고 나면은 찌를 때만 아프고. 계속 찌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무시라는 게 계속 찌르는 거잖아. 근데 이제 네. 막그 뒤에 욱신거리고 전혀 그런 거 없어. 끝나고 나서는 끝나고 나서 나갈 때는 얼마나 시원한지 머리가 다 무슨 마사지를 받은 것 같아. 지금 머리를. 오. 얼마나 푸짐합니까? 풍성합니까? 이게 푸짐. 탐스러운데. 모발 좋은데요. 네. 오! 1917만 6천 원 됐습니다, 여러분. 가만 있자. 그러면 저게 어떻게 되는 거야? 80만 원 정도 들어오면은 2천만 원이네요. 그러네요.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저희가 지금 둘이서 와서 한 거는 먹은 거밖에 없는데. 네. 먹어요. 근데 우리 뭐예요, 근데? 송구합니다. 뭐 하는 먹으면서 거예요? 여기서? 오랜만에 얘기하는 네. 거지 뭐 친구 같이. 밤 9시에 불러서. 밤 9시에 불러서. 근데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요. 자, 이 김용민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것들입니다. 판매하는 거예요, 네. 이거? 그러니까 나갈 때 돈 내고 가세요. 가둬놓고 먹이더니. 근데 진짜 맛있네요. 네, 이 오징어 순대를 최근에 맛있게 먹어본 적이 거의 없는데 네, 여기 진짜 맛있네요. 이것도 파는 거예요? 이거 다 여러분 속초 맛집입니다. 속초하면 또 오징어 순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형님 지금 저 주로 어디야?
거기 무슨 뉴스지?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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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좀 전까지 계속 김영민 목사가 씹었던 거의 없다는 거지. 거기 없다 뭔데 자꾸 나와 그게? 거의 없다가 대한뉴스 대표이사입니다. 대표이사야? 그렇습니다. 네. 아 대한뉴스에 대안이 없네. 물론 바지 사장이긴 합니다만. 그 양지열 변호사가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양지열 변호사가 거의 실질적인 사주고 이제 사주 있고 CEO 있고 그렇죠. 바지 사장이 이제 네. 대한 거업이고 저는 이제 이사 이사. 예. 대표이사가 거업 이사 둘이 저하고 이제 양지열 변호사죠. 네. 야 직원이 없네. 직원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먹어 이거? 그래 그릇을 하나 더. 그래요. 처음에 만들자고 한 사람은 양지열 변호사시고. 그게 이제 얘기가 좀 길긴 한데 이게 방송사가 개편 때마다 이게 좀 부침이 있잖아요. 부침이 있지. 아까 김용민 목사도 얘기한 것처럼 특히 뭐 정권이 바뀐다거나 경영진이 바뀐다거나 그치. 이러면 특히 진보 쪽에 있는 패널들은 그냥 한 번에 다 갈리거든요. 아니 이상해 보수 맞아요. 그대로 뜨는데 그러니까 왜 저기 진보만 이렇게 항상 그냥 정말 완전히 물갈이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꼴을 더 이상은 보기 싫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하나 만들자. 그래서 사실은 저는 초창기 멤버는 아니고요. 초창기 멤버는 이제 기투자도 나왔고 영일이 형님, 최영일 형 아이고 최영일 형님께서 돌아가신 우리 최영일 형님하고 양지열 변호사하고 거의 없다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최영일 형님이 이제 중간에 KBS 또 시사본 그렇지 예. 거기로 가시면서 이제 그 자리를 메꿀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합류하게 되고, 음. 그래서 이제 중간 중간에 뭐 이제 프로그램 기획을 하면서 기추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만 이 기투자를 처음 발굴한 분이 우리 저기 네. 동기 형. 아니 어디서 그런 방송 대문을 찾아냈어요? 아니 그래서 이렇게 저도 처음에 약간 이렇게 페이스북에서는 제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김영민 목사 너무 잘 알겠지만 정상근 선수도 이게 기본적으로 딕션하고 보이스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통화를 처음으로 했거든요. 네. 딱 통화를 한 1분 정도 하고 나서 이 된다. 선수는 된다. 일단 딕션이 정확하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네. 그럼 방송을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사실은 우리 저 기투자가 눈이 너무 이뻐요. 근데 눈을 가리고 나오니까 그 사람의 어떤 진면모가 제대로 보여지지 않는 것 같다. 아 그래요? 한번 봤잖아. 아니 눈이 그 이동영 아니지. 그건 아니지. 둘이 인정을 해 둘이. 네. 내가 봤을 때는 참 미모가 아주 그러한데 여러분 기투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 외자야. 이름이 외자야. 이름이 외자예요? 추녀. 죄송합니다. 맛있는 게 막히네 외국에. 예, 그렇지 않아요. 예, 성이 먹을 게 너무 성하고 많다. 이름을 보면은 네. 저 그만하고 갈비나 좀 더 주세요. 갈비가 땡기는구나. 아이고 네. 드셔야지. 야 근데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예. 네. 아이고 뜨끈뜨끈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같이 맛있어. 하나같이 맛있지. 왜냐 김용민 스토어에서 파니까. 예. 근데 원래 이렇게 누구나 해도 맛있는 거예요? 아니면 흑종원님이 해서 맛있는 거예요? 쪽원님에서 맛있는 게 있어. 아이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사지 않을까요? 아니 있는 그대로 있는 정직하게. 정직하게. 네. 특별히 뭘 더 넣거나 그런 거 없이. 예, 있는 그대로. 아니 근데 여기 들어올 때 잘 찾아 들어왔나요? 다른 분들은? 저 여기 그 스타필드 주변을 한 2바퀴 돌았어요. 와 그쪽에 길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어요. 그러니까. 네. 좀 어두워가지고 사실은. 네. 자, 우리가 이제 표지판을 잘 만들어야겠네. 나도 처음에는 들어오기가 좀 오. 간단치 않았는데 네. 한 두 번 도니까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한 다들 번에 두번 오시는 정도 분은 없는 들어오네요. 것 같아. 한 번에 오시는 분은. 그래요. 그래서 동기 형한테 난 사실 그걸 묻고 싶었어. 아니 사실 CBS가 굉장히 선호했던 우리 출연진이었어요. 네 동기 맞아요. 형이. 네. 김용민이처럼 막 갑자기 튀거나 뭐 갑자기 뭐 방송사를 씹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아주 그냥 예의 바르고 그러면서도 또 할 말은 다 하고 아주 좋은 평론가의 정형이었는데 CBS 안 나간다고 선언하셨어. 나 안 나간다고 선언하셨어요? 네. 그 안 나간다고 그러면 나한테 주지. 그럼 거기 한 자리 비었네. 그 얘기를 자세하게 한 적은 없는데 그 이른바 그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가 그렇지. 그 제기한 사태 났지 그. 이른바 카카오톡 사태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이준석 대표. 카카오톡 예. 사태. 근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땐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그 CBS 유튜브 버전이 댓글쇼를 출연을 그렇지, 하고 나갔지, 있었거든요. 거기. 근데 댓글쇼에 출연하지만 음. 아닌 건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다른 방송에 나가서 음. 그거를 몇 번 좀 강하게 비판을 했죠. 그리고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거는 상식적으로 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이제 제작진 가운데 한 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항의를 좀 했습니다. 근데 그 뭐 항의 내용은 뭐 서로 간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뭐 공개를 할 필요는 없고 다만 그 과정에서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는 걸 저는 이제 느꼈고, 그러니까 사안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완전히 극과 극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좁혀지지 않겠다. 좁혀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같이 이제 방송을 하는 것 이런 거는 좀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 제가 댓글쇼하고 그 댓글쇼는 그 전에 이제 미리 하차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전에 제가 출연하는 방송에서 이제 특히 최경영 기자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네. 무지하게 이제 뉴스쇼라든가 이런 그 내란 과정에서 보여준 그런 어떤 기계적 중립적 태도를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사실 저도 그런 동의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최경영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근데 그래서 근데 모르겠네. 근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되게 불편해하더라고. 그래서 그 상도상 제가 지금 출연하고 있잖아. 그러면 제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출연하기 때문에 그거를 비판 안 하면은 그건 아닌 거지. 그렇지. 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여기를 그만두고 나는 계속 비판을 할 거니까 그렇게 정리를 했고 네. 이제 주말 뉴스 쇼에 그 예전에 인연이 깊었던 그 PD가 제가 어려울 때 MB 정부 때 막 여기저기 막 힘들고 이럴 때 고마운 분은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또 하여튼 그분이 좀 주말 아침에 하는 생방송 네. 에 좀 나와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건 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뉴스쇼 제작진과의 엄청난 그 이견을 확인하고 이제 그 PD한테도 얘기를 했죠. 이 CBS하고는 좀 건널 수 없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도 그만두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에 그냥 간단하게 적었죠. 그러니까 CBS가 이 지금과 같은 어떤 스탠스를 계속 유지를 하면은 그렇지. 나는 CBS에서 방송할 일은 없는 것 같다. 앞으로는. 그러면 그때 그래야지. 김용민을 대신 추천하는. 그렇게 나와야지. 그만두면 너무 무책임하지. 아유, 형님 너무 세요. 저라도 좀 어떻게. 그러니까 이견을 확인하고 제가 정리를 한 거고요. 제가 뭐 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이 용어를 쓰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발생을 하면 저는 그런 건 없다고 보거든요. 어떤 쪽이 10을 잘하고 어떤 쪽이 0의 잘못도 없고 이런 건 없다고 봐요. 그럼. 그러니까 최소한에 뭐 9대 1이 됐든 8대 2가 됐든 7대 3이 됐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받은 느낌은 도대체 뭘 잘못했냐.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CBS가 자기들이 얘기하기를 도대체 우리가 뭔 잘못을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얘기가 안 된다 더 이상. 그래서 이제 언젠가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어요. 저 완전 자기 무오류 신화에 빠져 있거든. 뭐 무오류가 왜 있을 수가 있어? 응? 무오류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누구나 다 오류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아니 누가 봐도 그건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약간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미디어오늘 후배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기사를 썼는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
너무 CBS 쪽으로 쓴 거야. 그래서 또 고민을 한참 했죠. 또 내가 믿으면 선배인데 이걸 또 이거 또 까? CBS하고도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또 까? 이런데 아닌 건 또 아닌 거니까 또 깠죠. 그러니까 이제 그 후배가 저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일단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 선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은 까라. 자세가 돼 있네. 그래서 그 제가 사람 이름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장슬기 기자입니다. 장슬기 기자. 우리 저 평화나무에서도 인정하는 기자예요. 네, 장슬기 기자하고 제가 그래서 그 밥을 한 번 샀죠. 홍대 부근으로 불러가지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도 좀 호심탄회하게 하고 저는 그래도 미디어 오늘에는 희망이 있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를 하고 이랬을 때 얼마나 그 불만이었겠어. 아는 선배가 나가가지고 프로그램에서 그냥 깐 게 아니고 되게 세게 깠거든. 그랬는데 뭐 이렇게 나중에 허심탄회 얘기하고 잘 마무리가 됐거든요. 근데 CBS가 보인 반응은 이게 아니었어요. 그렇지. 네. 싸가지가 좀 없어요. 싸가지가 없어. 이게 참 큰일이야 이게. 응? 아니 무오류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자기들도 또 남 비판하면은 자기들이 또 비판받을 그만큼의 분량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안 받겠다고 그래도 한마디로 또 아무래도 형님을 봤을 때 자기들이 어떤 비판자, 뉴스 코멘테이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갑, 동경은 을 이렇게 본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우리가 출연료주는 사람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건방지게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CBS하고는 인연이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뭐 CBS에 대한 평가라든가 뉴스쇼에 대한 평가는 좀 다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같이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나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제작진은 뭐가 문제냐 이게 라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면은 그거 어떻게 같이 방송을 합니까? 그렇지. 그거는 한쪽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제가 정리를 했죠. 무려 CBS 2년이 15년이나 됐는데. 네. 자, 동경은 심사숙고했던 것이고 비판에 조금의 빈틈이 없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어떻게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정 기자님은? 뭐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이기도 했고 사실은 저는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그럴 경우에는 이 CBS가 이 조정훈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 조정훈 의원한테 굉장히 큰 신뢰를 그렇죠. 한 거라고 봤어요. 네. 왜냐면은 그 생방송 중이었고 그 생방송 중에 그 자기의 좀 정치적인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이 그렇죠. 들어온 질문, 그 질문을 제작진에서 그 크게 검증 없이 그냥 그대로 당사자에게 질문을 했다면 그러면 아예 그냥 그 댓글창을 열어놓고 댓글로 이런 질문이 들어왔다고 하든가, 네. 그렇게 뭐 제작진에서 뭐 마치 이제 준비한 것처럼 그렇게 질문을 했다면은 좀 그거는 좀 이렇게 흔한 일도 아니고 조정훈 의원한테도 굉장히 신뢰라고 봤죠. 네. 아니 그걸 왜 못 받으셨을까? 그런데 이제 개혁신당 쪽에서 이런 질문이 들어왔다. 얘기 못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더 네, 깔끔하게 누가 해줄 수 뭐라고 있을 것 그래, 같아요. 응? 네. 마치 이게 무슨 객관적 입장에서 질문하는 것처럼 해버리면은 그건 그쵸. 도대체 신뢰를 허무는 거지. 그래놓고 잘못이 없다? 그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비판이 있으면은 좀 기분이 나쁘더라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정말 나에게 큰 교훈을 주신 분이 한 분 계신데 바로 박지원 의원이에요. 그 양반이 나 총선 나갔을 때 내가 인생의 한 절반은 총선 때 배웠어.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은 안 맞을 수가 없다. 때론 맞을 그렇죠. 때가 있다.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맞을 때 잘 맞아야 한다. 맞아. 그렇지. 이게 주먹으로 날리는데 내가 피하겠다고 광 대표 내밀었다가 어. 광 대표가 깨지는 참사가 발생하지. 맞을 때 잘 맞아야 한다. 그 말씀 새기고 있습니다. 그때 뒤지게 맞잖아요. 뒤지게 맞았지. 그 내상이 너무 와. 깊었어. 네, 잘 맞고 자시고 할 게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사실은 그때 내가 맞아본 적이 별로 없어서 맞는 게 좀 서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잘 맞아요, 제가 좀. 네. 잘 맞습니다. 예. 그 나만 맞는 게 아니라 나도 상대방한테 그런 스타일인데. 예. 최근에 CBS 사장이
나이영 씨라고 아 바뀌었죠. 그 양반 참 좋은 분이에요. 아, 괜찮은 분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좋은 분인데 젠틀하셔요. 젠틀한 분이고 뭐 악마적이거나 뭐 사수를 쓰거나 그러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부를 주요하게 안 거친 게 진짜 마음에 듭니다. 아 그래요. 네. 그분이 또 목사님이시고 감리교 목사님이시고 뭐 반듯한 분이에요. 예. 노조위원장도 아마 하셨을 거예요. 하셨을 거예요. 예. 네. 좋은 분인데 아니고 다른 사람이 될 뻔했어. 근데 그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뿌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CBS 사장 선거하는데 돈을 뿌려요? 이제 뭐 이사들한테도 이사들이 선정하는데 이사들한테 뭐 뿌렸다는 설도 있고 그리고 사내에서 자기를 밀어주는 누군가와 경제 공동체다. 그래서 나중에 사장이 되면은 그 사람까지 뭐 어떻게 챙겨준다. 이런 얘기가 나돌 정도로. 근데 워낙 그 사람이 그 몽골 기병처럼 질풍노도식으로 막 질주를 하다가 내가 포착을 했지. 그래서 막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우리 이사님들이 아주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해가지고 아마 1차에서 걸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야 CBS 사장 뽑는데도 그런 일이 있어요? 거기는 사람이 뭐 저기 다른 사람들입니까? 다 돈 보면은 눈깔이 뒤집히는 사람들이지 똑같지. 예. 기독교 방송 아니에요? 목사님이야, 목사님? 기독교가 요즘 세상보다 더 나은 게 있나요? 그건 그러네요. 이거 왜 그럼 이거? 공명선거 감시단 방송은 왜 그러면? 그러네. 교회가 나을 것 같으면야.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네. 자 얼마 들어왔습니까? 얼마 들어왔는지. 야, 1,917만 7,007원. 7원 누굽니까? 네. 7원은 틀림없이 거의 없다가 여기 매기려고 저렇게 네. 하고 있다. 아, 강력하게 근데 뭔가 의심이 됩니다. 행운의 숫자 같네요. 예, 그래요. 여러분 이제 대략 80만 원만 더 더해주시면은 2천만 원 시대로 해서 오늘 방송을 종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튼 그래서 그 방송 중에 트름하면 됩니까? 트림이 나갔습니까? 너무 크게 들렸는데. 매우 크게 나왔습니다. 자, 물 좀 주세요. 물 좀. 예. 시원한 물로 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맛있는 게 들어가면은 이 트름이 저절로 나와요. 네. 정말 최경영 기자가 아주 정말 잘 정리해서 말씀하셨더라고. 뉴스쇼 관련돼서요. 네. 그러면 좀 세게 듣든가. 그 양반이 또 나름대로 이 바닥에서 탐사 보도로는 굉장히 권위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인데 뉴스쇼나 CBS 쪽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최경영 기자입니다. 쓴소리 하니까. 굉장히 쓴소리를 하거든. 쓴소리를 할 때 사정없이 하거든. 네. 쓴소리를 엄청 크게 하시잖아요. 잘 들어! 뭐 이런. 근데 CBS는 너무 건방져요. 이게 가장 큰 문제야. 그 자기들의 위상이나 사회적 평판에 비해서 너무 건방져. 건방지다 보니까 그 누군가 그러더라고. CBS 출신인데 너무너무 그래도 후배들한테도 존경받고 그런 분이어서 CBS 사장이 한번 돼보시면 어떻겠나 살짝 이제 좀 뭔가 조언을 했는데 그 무덤에서 할 일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뭘 의미하겠어요? CBS가 그래도 뭐 양식 있고 진보적인 목소리도 내는 언론이라고 그 생각을 많이들 하잖아요. 여전히 그렇죠. CBS에 애정이 있는 사람들 보니까 이게 어떤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어떤 정말 선한 의지를 가진 리더가 그 조직을 발전시키고 뭔가 변화시키려고 하기엔 못해. 네. 그런 한계가 있다는. 근데 뭐 지금 거의 대부분의 레거시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 조직 규모가 워낙 크고 근데 사회 변화는 너무 빠르고 그러니까 이걸 쫓아가지 감사합니다. 못하고 예. 그 안에 있는 그 대규모 조직에 속한 사람들은 예. 그 일종의 이제 정규직 그렇죠. 신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어느 매체든 사장이 누가 앉더라도 이게 데리고 그냥 이 시대 변화에 따라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렇죠. 그러니까 막 자기는 선의를 갖고 왔는데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악마화하고 말이죠. 이러면 못하지. 그 좋은 사장을 얻는 것도 그 조직의 복인데 그렇죠. CBS는 뭐 이제 글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나이영 사장이 마지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언론들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MBC 정도 빼놓고는 과연 언론사의 조직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뭐 400명, 500명 되는 이런 뭐 기자들이나 종사원들 월급 주려면은 아유 나는 사실 우리 평화나무 직원들 한 분이 10억, 20억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 조직이 운영되지. 정말 다른 회사 같으면은 한 20명, 30명 있어야 될 그런 인력 업무의 어떤 롤이에요. 너무나 묵묵히 열심히 일해주시는 우리 평화나무 직원들 감사한데, 근데 400명, 500명 되는 언론사, 레거시 그렇죠. 언론사가 어떻게 운영이 되지? 방법은 한 가지지. 삼성 같은 대기업으로부터 그 후원금 아니 광고비 받아야죠. 네. 그 광고비를 이렇게 받는 이상은 삼성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거기에 정론 보도일 수도 없는 거고 막 유튜브 비난하면서 유튜브는 가짜 뉴스의 온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기들은 뭐 그냥 저기들한테 광고비 주는 언론사에게 멸사봉공하고 말이죠. 응? 그러면서 누가 누구 보고 뭐 정의를 얘기하고 진실을 그리고 얘기하고. 레거시들이 유튜브 이렇게 욕하는데 자기네들도 레거시들도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거 보면 똑같아. 와 이번에 TV조선 유튜브 와 거기 뭐 개판이야. 신의 개판. 한수나 뭐 TV조선 유튜브나 뭐 그게 그거더라고요. 누가 누구를 욕을 해요.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응? 다 그게 그거면서. 그리고 레거시들은 연봉이 너무 세. 그렇지. 예. 그래서 이 언론사라는 조직은 이제 곧 사라지지 않겠는가. 마치 계산대에 계산원이 사라지고 키오스크가 그 역할을 하듯이. 자 그렇게 되면은 언론계도 10년 후는 그렇죠. 어찌 될지 모르는. 우리가 예전에 미디어 토크 할 때 말이죠. 최진순 그 형 나와가지고 앞으로 후원자 중심으로 방송이 가게 될 것이다. 예측하셨지. 유튜브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자기 네. 방송 논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후원금 보내가지고 운영이 되는 건데, 근데 그게 정의로운가? 우리 그게 대안인 줄 알았어. 봤더니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만, 달달한 이야기만 들려주고, 근데 절반의 진실만을 알려주고 그러잖아요, 사실 그렇죠. 유튜버들이. 그래서 야 참 앞으로 어떡하나 이 정말 지금 탄핵 국면에서 한 3분의 1은 여전히 탄핵이 잘못됐다. 윤석열은 직무 복귀해야 한다. 그쵸. 이런 입장이었단 말이죠. 이게 사실 가짜 뉴스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대한민국 헌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윤석열을 용인하고 돌아와야 한다.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 내란 동조 세력이죠. 이거 딱 보면은 그냥 언론들도 대부분 이제 이번 내란 사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다가갔는데 네. 근데 진짜 특이했던 게 조선일보였어요. 그렇지, 조선일보. 그렇지. 네. 네. 저도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 조선일보가 처음에는 이 내란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접근하다가 네. 이 돌연 그냥 표정을 바꾸고 네, 그 선관위 네. 욕하고 뭐 헌재 욕하고 공수처 욕하고 그랬죠. 사실상 그 윤회 논리를 뭐 그대로 따라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조선일보가 이렇게 휙 돌아선 시점이 뭐 헬마우스 형님의 좀 분석에 따르면 그 이른바 이제 보수 유튜브계에서 조선일보 절독 운동이 벌어졌던 그 시기와 그렇지. 맞물렸다고 하면 뭐 자기들 얘기는 30만 빠졌다 그러는데 30만이 빠지긴 어렵지 기본적으로. 조선일보가 지금 30만이 실부수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근데 이게 그 어느 정도 빠졌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체크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도는 얘기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경영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부수가 빠졌대요. 네. 그래요. 그래서 경영진이 엄청 위기 의식을 느껴가지고 논조가 확 돌아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 레거시 중에 레거시라는 이 조선일보까지도 그렇죠. 네. 그 이른바 유튜브 여론 그다음에 이제 그 일반 대중은 아니지 그 사람들이 그렇죠. 어쨌든 그들의 독자들의 여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게 그렇죠. 권력 관계가 완전히 역전된 거죠. 지금. 네. 야, 우리가 얼마나 안티조선 운동 등 조선일보 논조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네. 썼습니까? 배승희가 해냈습니다. 그들이 한 방에 해냈습니다. 한 방에.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 진보 진영에서는 조선일보를 보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저는 그렇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안티조선은 일종의 공익적인 캠페인이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실질적으로 조선일보를 보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른바 스피커들인 거죠. 근데 실제로 그게 액션으로 나타난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저렇게 갑자기 논조를 변경을 하는. 안 그러면 저 쉽게 변경 안 조선일보가 하거든요. 저런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사실. 놀라운 일이에요. 네. 네. 그 안티조선 운동만 벌어졌을 때도
자기네들은 이 나라를 이제 지탱해온 레거시 미디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꿈쩍도 안 한다 뭐 그런 스탠스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부수가 빠지는 뭐 이른바 이제 구구 독자층이 빠지니까 아 조선일보는 역시 그냥 돈에 돈에 흔들리는 사람들이었구나. 그렇게 됐어. 네. 옛날에는 돈이고 나발이고 너희들이 저항하려면 저항해봐. 우리 조선일보야. 이랬거든. 그렇죠. 그리고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조갑재 선수라든가 갑재영. 김진이라든가 네. 김진우는 왜 그래? 나는 저기 그러니까. 조합전 이해가 돼. 나는 그 양반 응. 방송 쭉 봤는데 이 양반은 진심이야. 맞아요. 윤석열이 너무 부끄러워. 너무 부끄러운 거고 보수의 개망신이라고 생각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념적 진정성이 있어. 정규재라든가 정규재 그분은 이제 사실은 재벌 스피커이기 때문에 맞아요. 상당히 유연해 사고가. 근데 김진까지는 그럴 줄은 몰랐어요. 그 김진은 조금 그러니까 많이 의외였어요. 이쪽에서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나와가지고 근데 근데 참 그분들을 합리적 보수라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어쨌거나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번 그렇죠. 계엄을 이제 동조할 수가 없는 예.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김진의 얘기는 그 양반은 부하들한테 책임 전가한 거. 여기 진짜 이거에 빡쳐 하더라고. 하긴 진짜 그 보수의 덕목에서 책임을 빼면은 뭐 껍데기밖에 없거든요. 그 윤석열은 뭐 책임이란 거 뭐 법적 책임밖에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번에도 그 법정 나가가지고 군인들이 시키지 않은 짓을 했다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와 진짜 지독한 사람이에요. 진짜 세계사적으로 연구 대상이에요. 저는 히틀러는 오히려 양반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알코올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맞아요. 실제로. 빨리 알코올과 윤석열을 끊어버려야 서로에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위해서 감옥에 다시 보내야 한다. 그렇죠. 감옥 얘기하니까 또 지기현 생각나네. 자, 1935만 7,007원입니다. 저 7원 저거 거의 없다 작품입니다. 저거. 네. 그래도 뭔가 행운이 가득하라는 의미에서 아까도 7원 나왔거든. 아까도 7원 나왔어. 아까도 7원이에요. 그래. 누군가 계속 지금 7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자, 7원 하지 마시고 70만 원 하세요. 그 2천만 원 넘어가니까. 네. 여러분 같은 7이라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오후 3시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달리고 있는데 모처럼 미디어 얘기하니까 네. 너무 좋다. 네, 진짜 그러니까요. 역시 두 분과 함께해야 정말. 근데 미디어 비평이 점점 그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지 뭐. 정준희 교수님도 저랑 KBS 열린 토론 이렇게 하면서 미디어 비평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사실상 잘린 거죠. 그래서 그 멤버들이 그대로 나와가지고 지금 정준희 교수님이 운영하는 해시 TV에서 미디어 비평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미디어 기상대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었는데 네. 바꿔버렸어요. 왜요? 아예 시사 기상대로. 왜냐하면 정준희 교수님 얘기는 그거더라고. 얘네는 비평할 기본적인 맞아. 가치와 네. 대상이 안 되는 수준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미디어 비평 의미 없다. 그래서 이제 시사에서 가끔씩 이제 언론을 다루는 형태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정준희 교수님도 한국 언론 포기한 상태예요 지금. 저도 이제 사실 미디어 오늘 다닐 때부터 좀 고민을 했던 건데 이게 비평 기사,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신문을 보니까 비평 기사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신문을 놓고 비평을 써요. 그런데 사람들이 신문에 그 기사가 나온지 몰라. 그러니까 이 비평 기사가 의미가 없어요. 네. 예. 예전에 조선일보에 뭐 주진우 라이브 얘기하면서 제 얼굴이 같이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있죠. 네. 조선일보에 제 얼굴이 비교적 크게 나왔어요. 네. 몰라 사람들이. 나왔는데 몰라. 왜냐면 사람들이 종이 신문 안 보거든. 네. 나도 한참 뒤에 조선일보 들어가서 김용민 치고 내 기사가 나온 줄 알았어요. 그럴 정도로 요즘 영향력이 없는데 놀라운 건 문 닫는 신문사가 없어. 그렇죠. 야, 그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억지로 끌고 가고 있는 거죠. 광고발로 어떻게 네.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정작 찍혀서 나와가지고 배달돼도 읽는 사람이 없어. 네. 야, 이거는 벌써 십수년 전부터 벌어진 일이에요. 뭐 아파트
뭐 앞에 이제 그 우편함 같은데 보면은 신문을 꽂혀 있는 집이 없어요. 네, 없어요. 신문을 보는 사람도 없고. 근데 이제 조선일보는 지금도 이제 100만 부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100만 부일 리가 없지. 100만 부일 리가 없죠. 아, 페이지까지 다 치면 100만 부일지는 모르겠어요. 아 페이지 네. 한 장당 40페이지 하면은 한 부가 뭐 한 40페이지 이러니까. 그래도 예전에는 관공서, 기업체, 그다음에 언론사 여기는 종이 신문들이 그래도 쫙 있었거든요. 네. 그게 보는 사람 별로 없더라도 쌓여 있다가 뭐 휴지통으로 간다거나 보는 사람은 좀 보다가 다시 버려진다거나 요랬거든. 근데 요즘 방송사 가보잖아요. 방송사에서도 종이 신문이 별로 없습니다. 아 사라졌구나. 안 봐요. 안 봐. 안 보니까 거기도 예산 끊어야 되잖아. 줄여야 되잖아. 종이 신문 이제 끊어버리는 거지. 보더라도 몇 개만 해가지고 봐요. 네. 예전에는 제호 어. 딱 앞에 해가지고 그렇지. 쫙 있었거든. 그랬죠. 회의실에. 그럼 그걸 이제 보고 이제 막 했었는데 요즘은 제가 몇 년 전이야. 가면 제호 아침에 이렇게 쭉 있었던 게 점심 시간이 지나도록 그 상태 그대로 누가 있어. 손도 안 대. 손도 안 돼. 심지어 국회에서도 그래요. 예전에 이제 국회 기자실 딱 출입하면은 국회 기자실 앞에 신문들이 일간지가 쫙 깔려 있어요. 네. 그 아침에 한 8시쯤 오면은 거기서 사람들이 계속 서서 신문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 2010 박근혜 정부 들어서 그 이후부터인가 그게 펴져 있지 않아요? 그대로 신문. 있어, 그대로. 네. 예전에 국민 TV 할 때도 국민 TV에서도 안 봐 아무도. 그거 시키긴 잔뜩 시켜놓고 안 봐. 야 그래서 종이 신문 시대는 끝났구나. 그렇죠. 근데 또 그렇다고 뉴스를 안 보거나 안 읽는 건 아니고. 아니죠. 네. 뭐 이제 PDF나 혹은 뭐 음. 이제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종이 신문을 운영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 텐데. 근데 사실 우리가 종이 신문 얘기하면은 뭐 이제 관심밖에 그 대상을 왜 얘기하냐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어. 네. 자 그런 분들 불만이 많으시죠? 바로 평화나무에 지금 모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불만이 있는 분들 여러분의 자, 불만을 얼마입니까? 네. 9시 49분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아 네. 1935만 7,007원. 여러분의 불만을 마음껏 저- 표현해주세요. 저 앞자리가 바뀌기 전까진 예. 64만 원만 더 들어오면 그렇습니다. 이제 2천만 원이 되는 네. 거예요. 예. 저희는 방송을 끝내지 않겠습니다. 형수랑 싸우셨어요? 아니 그래도 뭔가 찜찜한 상태로 지금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자 우리가 그래. 저기 지난번에 탄핵 국면에서 아니 그 이전부터 윤석열 정권 내내 MBC의 보도에 대해서 한번 비평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MBC 아. 보도. 네. 사실 오늘 내가 이 방송을 앞두고 그 4월 4일 MBC 뉴스데스크를 봤어요. 네. 파면 선고 날. 파면 선고 날. 아 오프닝부터 클로징까지 네. 이건 마치 어떤 특정 진영의 방송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뭐 진영의 이익을 위한 방송은 아니었죠. 물론 MBC 뉴스가. 근데 너무나 그렇죠. 시민들 편 한가운데 들어서 있는 것이 고맙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그래도 항상 어느 편에 서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으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한국의 레거시 언론인들인데 맞아요. 그렇죠. 네. MBC는 확실하게 편에 섰어요. 네. 이게 언론사적인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우리나라 언론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뭐 양념반 후라이드반 같은 네. 적당히 이것저것 섞여 있는 뭐 그런 스탠스였고 그래서 어느 정치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쓰더라도 마지막에 가서 나는 이 사람 편 아니야. 이 사람에게 그냥 넉넉히 치지 않은 게 아니야. 꼭 이런 식으로 또 맞아요. 한두 네. 마디 코멘트를 집어넣어야 했고. 밑자락을 깔죠 항상. 예. 근데 분명히 MBC는 이번에 본인의 입장을 보도에 계속 반영을 했어요. 그렇지. 사실 JTBC도 좀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JTBC도 이 내란 건에 있어서 혹은 윤석열과 김건희 건에 대해서는 딱 자기의 입장을 가지고 이제 비판을 했고 비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좀 기존과는 다르게 이제 뭐 유튜브나 다른 곳에서 이제 저널리즘적인 것들이 뭐 불어 올라가면서 그게 이제 레거시들이 좀 견인이 면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같아서 그러니까 뭐 이도 저도 아닌 그러니까 뭐 스탠스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태로는 그 레거시 스스로도 좀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서 좀 견딜 수 없다라는 그런 좀 분위기도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안 봐요. 그렇게 하나마나 보도를 하면 저만 해도 안 보고 KBS를 요즘 누가 봐요? 안 보지 않습니까? 심지어 KBS 이게 되게 웃긴 건데
KBS 1라디오가 네. 최경영 선배나 뭐 예전에 저 김용민 목사가 진행하거나 이럴 때는 동접자 수가 그때 시사 프로그램 1라디오가 어지간해서 다 잘 나왔거든요. 그렇지. 네. 뭐 기본적으로 수천 명을 깔고 가는 건 뭐 네. 전혀 뭐 어색한 일이 아니었고요. 그렇죠. 요즘 저 들어가 보면 처참합니다. 145명 뭐 이렇게 봐요. 예. 그거를 와. 근데 그 자기들은 그게 좀 문제라는 생각이 안 드나? 그러니까 제가 응? 아니 이게 비교 대상도 분명히 있고 예. 추경령이 했을 때 그렇죠. 어? 또 어떻게 이렇게 그냥 처참하게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은 제작진은 물론이고 KBS 경영진 차원에서 야 이거 왜 이래 이 단계가 나와야 되거든. 그럼 뭔가 지금 솔루션이 나와야 되고 이런 건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계속 100몇 명대로 하고 있더라고. 예. 경영진에서 너 이거 왜 이래 그러면은 너네 때문에 그래라고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라. 아니 그게 좋은 것 같아. 그냥 저희 내피셜인데 이렇게 존재감 없이 이렇게 그냥 가는 게 오히려 이 경영진은 좋아하는 게 아닐까. MBC나 JTBC처럼 튀고 싶지 않다. KBS는 뭐 수신료가 있으니까 뭐 그런 스트레스를 이제 가서 밀어붙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뭐 MBC나 JTBC는 본인의 입장을 좀 분명히 갖고 갔던 면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언론들도 뭐 사실 좀 있었죠. 예. 그렇죠. 물론 이제 뭐 대부분이 이제 계엄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다뤘지만 뭐 이를테면 꼭 이제 계엄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를 넣는다거나 그렇죠. 네. 좀 이런 식의 방식으로 아직도 이런 좀 기계적 중립에서 좀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언론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MBC의 이런 저널리즘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뭐 기계적 중립 이런 저널리즘은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것 아닌가 맞아요.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KBS에서 정권 바뀔 때마다 잘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는 무슨 보관을 냈는 줄 아세요? KBS 1라디오나 1TV는 우파 방송하고 2라디오하고 2TV는 좌파 방송해요. 그래서 그 성향의 제작 요원, 네. 뭐 저널리스트는 거기 갖다 배치를 하고 그럼 서로 좋은 거 아니야? 어? 그렇지. 밤 12시에 1TV와 2TV가 토론하는 거야. 오늘의 이슈를 놓고. 그래서 저기 보도국에서. 또 KBS가 그 중간에 구름다리 있잖아요. 네. 구름다리를 잘라가지고 이쪽 본관 거기는 우파 방송하고 신관은 좌파 방송하고 거기 화장실을 그치. 놓고 이제 공동 변기구요. 예, 예. 같이 쓰는 거야. 거기서만 만나는 거야. 아, 좋습니다. 그 신관 구간 또 식당도 따로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방송 모든 채널에서 아닌 척 그렇지 않은 척 할 바에는 아예 확실히 나눠서 그렇죠. 그렇게 구분짓고 방송하자는 거예요. 그게 KBS의 살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KBS 보세요. 그 누가 그랬더라? 그 왜 있잖아. 옛날에 그 가수 중에 솔비. 솔비가 뭐 시사 현안, 미디어 현안에 대해서 밝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사실. 네. 근데 그 사람이 KBS는 정권만 바뀌면 사람들이 다 바뀐다. 와, 이 전국을 찌르는 멘트를 날렸어. 예. 너무 많이 바뀌어 진짜. 아니, 근데 KBS 구성원들, 특히 언론노조 종사원들은 이런 현실에 대해서 좀 뭐 느끼는 바, 생각하는 바가 없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느끼는 바가 KBS 내부에서 있어 고민하는 그 고민 정도하고 네. 이제 저희나 밖에서 시민들이 보는 체감하는 그 정도가 너무 갭이 커. 그러거나 말거나 내 월급은 뭐 제때 나오면 네. 그만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KBS는 사람을 부르지 말아야지. 지금 저기 나오는 출연진들로 만족하는 게 낫겠네. 네. 그래요. 하여튼 참 별꼴을 다 봅니다. 별꼴을 다 봐요. 그래서 참 이게 그 어설픈 중립, 기계적 중립이 낳은 참사가 아닌가. 그렇죠. KBS가 또 예를 들면 좋은 세상이 와서 네. 또 뭐 민동기도 부르고 정상근도 부른단 말이죠. 그리고 또 정권이 바뀐단 말이에요. 또 자르고 이런 일이 또 반복된다면은 거긴 이제 구제불능인 거예요. 그냥 이번에 바꾸면 다시 바꾸지 맙시다 그냥.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정말 언론인들뿐만 아니라 언론계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그 저기 우파 보수 정권만 들어서면은 우리 사회 근간이 다 허물어져요. 가치도 허물어지고. 이건 정말 그래서 뼈를 깎는 어떤 그 고통을 이 보수 정치 세력이 느끼지 않는 이상은 이건 발전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예. 네. 자, 얼마입니까? 보여주시면. 그래요. 저 2천만 원이 넘어야 할 텐데 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또 김용민이가 너희지 뭐. 그러면. 네.
좀 넣읍시다 좀. 자체 충원 방송. 네. 아니 저기 그 거의 없다. 약간 좀 이렇게 그 뭐랄까 좀 약간 적십자 분위기가 나는데요. 아, 그럼 내가 한번 더 뽑을게. 저쪽에서 안 돼요. 너무 많이 뽑았어요. 할 수 없어요. 이건 뭐 제가 일단 총대를 맸으니까 뭐라도 해야 돼 지금. 예. 가만히 있자. 뒤에 와, 우리 근데- 계좌번호가 그 504로 끝나죠? 네, 504 맞죠? 504. 예. 지금 얼마 다시 한번 띄워 보세요. 아까 맨 뒤에 돈이 7원이 있었는데 아, 6으로 넘어갔습니다. 7원을 또 넣었어요. 거의 없다요. 거의 네, 없다. 14원이 됐네요. 거의 없다 말고는 다른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예. 아 근데 이 정도면은 거의 없다 씨께서 7원으로 약 70만 원 채우겠는데요. 왜냐면 지금 다른 곳에서 아마 방송하고 있을 텐데 아 그러니까요. 소식이 전해지지 않을까. 방송하면서 좀 그냥 쏴. 거의 없다가 한번 출연해달라고 했는데 쌩 깠어. 아이고. 예, 그래서 이제 한번 나올 때까지는 할 수 없어요. 예. 이렇게라도 해야지. 어? 예. 아, 참 그래요. 난 이제 KBS는 나는 이제 뭐 세상이 바뀌든 말든 뭐 영원히 못 나갈 것 같고. 그 아니 저도 그 얘기는 했었어요. 다른 방송 가서 만약에 정권이 조기 대선 결과로 정권이 교체가 되고 또 뭐 방송사나 이런 데 경영진이 바뀔 거 아닙니까? 아, 여러분. 아. 2천만 원이 아이고.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오류가 있었나 봐요. 오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넘었습니다. 네, 넘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2천만 7,014원. 14원 누굽니까? 네. 거의 없다라니까. 거의 없다로 정리합시다. 네. 그냥 그렇게 하시죠. 예. 그 바뀌어가지고 음. 이제 만약에 뭐 이렇게 섭외 같은 게 올 수도 있잖아요. 정준희 교수님은 그러더라고. 안 올 거야. 막 그러는데 만약에 왔을 때 예전 같으면은 뭐 아이 그 오케이 하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저는 진짜 고민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최경영 기자도 그렇고 그때 최강 시사 출연했던 패널들은 그냥 정말 모욕을 주고 그만두겠어요. 거의 모욕적으로 그냥 뭐 인사하고 뭐가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러면은 이런 거라도 있어야지. 끝까지 저기 좀 지켜주는 그런 맛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 하시잖아. 잘렸으면 그만두셔야지. 그 이 분위기야. 그러니까 네. 저도 그날 KBS 정문 앞에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만 나갈 수 없지. 예. 아니, 그래서 그게 기본 예의고 나발이고 없더라고 보니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머뭇머뭇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야. 예, 보세요. 이제 MBC는 정말 사원을 걸고 싸웠잖아요. 윤석열하고. 네. 요건 사장 바뀌었다고 그냥 바로 꼬랑지를 내리는 이런 나머지 언론들은 뭡니까 이게 대체. 예, 정말 참 부끄러운 일이고. 그렇죠. 한국 언론은 참 이번 사태, 윤석열 사태를 겪으면서 MBC가 얼마나 대단한 매체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 그리고 또 MBC가 결국 윤석열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아 그렇죠. 뭐 그렇게 된 셈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와 이거는 결국 이렇게 언론을 어떻게 한번 길들여 보겠다는 자들에게 코를 납작하게 해줬어요. 좀 그 윤석열의 좀 이제 그 언론관 폭력적인 언론관이 잘 드러난 게 이제 MBC 기자를 그 안 태운 전용기에 거. 태우지 않은 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물리적인 언론 탄압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이 물리적인 언론 탄압 그들의 언론관이 이번에 권성동한테서도 나왔고 그렇지. 이 홍준표 뉴스타파 기자. 네. 맞아요. 그 홍준표는 이제 그 대구 MBC를 다루는 데서 나왔고 그렇지. 네. 잘 모르시는데 대구 MBC가 우호적이지 않다고 막 그냥 짓밟았어요. 공무원들한테 취재에 응하지 말라고 했어요. 뭐 이런 그것도 인간이 네. 무슨 저기 대선 주자로 나와. 엉망진창이에요 진짜 예. 홍준표. 사실 뭐 이렇게 어쨌든 뭐 정치인 본인에게 이렇게 썩 달갑지 않은 질문에 응답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까진 괜찮은데 음. 그 어쨌든 그 대구 MBC에게 실질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그 취재를 제한하려고 했던 거 그리고 대구 MBC를 지속적으로 그 고소고발함으로써 그렇죠. 계속적으로 이제 괴롭혔던 거 이런 것들이 그 윤석열류로 이어지는 폭력적 언론 간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예, 좀 이 부분이 바뀌지 않는 한은 이 보수라고 참칭하는 그들이 좀 다시 집권을 하면 안 되지 않을까. 그게 기본적으로 왜 반말이야 홍준표는? 기본적으로 반말이야 반말. 내가 반말을 쓰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아 그때 기자들도 반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반말하면 같이 반말하든가 진짜. 아 그래도 하나만 질문하면 안 돼? 막 아니 진짜. 아니, 그것도 꼴보기 싫더라고. 그냥 뭐 다음 질문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그렇지. 떠. 이 뭐야 이게? 그 양반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거 하면요, 그렇게 하면은 카리스마 있어 보이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우리 김태형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님 말씀은 홍준표가 겁이 많대. 겁이 너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얕잡아 보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드세게 나가는데 진짜 청한 표정을 짓고 젊은 여기자가 그거 얘기 좀 해봐. 그러면 어디서 반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또도 반말했잖아. 이러면은 정말 꼼짝도 못할 거예요. 오줌 찔끔 쌀 거야 아마. 예. 그런 기백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자들한테. 예. 그래. 반말에는 반말로. 그럼 그렇게 가 지금 어느 시대에.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래요 여러분 이제 2천만 원 넘었으니까 우리 끝냅시다. 네. 끝냈어. 아이고, 더 들어왔네요, 그 16만 사이에. 7,100원인데 네. 여러분 이후에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오늘 라이브 중에서 2천만 원 넘었는데 저희가 그에 앞서서 제가 매일같이 1시간씩 그렇게 나아라 TV라고 노아라 TV가 아니라 네. 나라 TV. 나아라 TV라고 했었어요. 제가 1시간 동안 방송했던 네네. 거. 그거 얘기할까요? 얘기해도 될까? 예. 아, 우리 방송은 안 듣고 계셨던 걸. 아니 그래서 그게 네. 오늘 아침까지 1,000만 원이 모였어요. 오. 그래서 합쳐지면은 3,000만 와. 원이 넘는 거죠.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50개 교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50개 교회.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자, 그래서 3,000만 원이 넘은 거지. 오늘 방송 중에는 2,000만 원이 넘었는데 네네. 어제까지 제가 매일같이 1시간씩 나아라 TV 하면서 네. 그때 또 모금 독려 방송을 해가지고 그래서 3,022만 원이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50개 교회 아주 된 놈으로 네네. 제가 욕을 한 500까지 하는데 제가 된 놈으로 한 50개 욕을 날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500개 극우 교회가 있다면은 된 놈으로 50개만 잘 네. 모니터해가지고 그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윤석열이 욕을 창의적으로 하더라라고 했는데 네. 우리 용민 형에 비하면 안 될 겁니다. 그렇지. 여러분 저기 네. 유머 감각을 키우고 싶다 하면은 그 유머 있잖아요. 네. 짧은 유머 50개를 머릿속에 넣으면은 사람이 이제 유머 감각이 충만해집니다. 이 50개가 스와핑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유머 감각을 소유하게 되는데 자 어쨌든 50개 교회 저희가 50개 교회. 50개 교회를 면밀히 모니터하는데 50개 교회 갖고 되겠냐 하시는 분들을 계속 좀 쏘아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4,000개, 5,000개 되면은 저희가 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교회, 그쵸. 6천만 원까지 모이면은 그렇죠. 근데 100개 교회가 가능합니다. 예. 공명선거감시단은 이제부터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앞으로 그렇죠. 대선 때까지 네, 꾸준히 좀 관심을 그러니까 가져주시면 제가 딱 50개만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보고 네. 모자라면 또 다시 한번 손 벌리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는 효능감으로 보답합니다. 뭐 단순히 이 명목으로 돈을 거두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게 꼭 필요하니까 여러분들께 요청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다음 선거 때 이 극우 교회가 난장판을 피우지 못하도록 저희가 면밀히 감시하고 따박따박 꼬박꼬박 이렇게 바로 신고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7시간에 걸친 공명선거 감시단 모금생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정성근 기자님, 민동 기자님 우리 또 조만간 또 만납시다. 네,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먹방과 함께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고요. 네. 7시간의 대장정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보기를 통해서 꾸준히 또 돈이 올라올 줄 믿으면서 기대하면서 저희가 힘차게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는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